여러분,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라는 말, 지겨울 정도로 들어보셨겠지만 왜 그토록 많은 현자가 이토록 입조심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70세가 넘어 내뱉는 말 한마디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내가 평생 일궈온 모든 인격과 재산, 그리고 자식과의 인연까지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데이터에 따르면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주제 중 하나가 남들이 싫어하는 노인의 특징입니다. 이는 우리가 나이 들수록 본의 아니게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오늘은 한때 지역사회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교장 선생님이었지만 퇴직 후 잘못된 말버릇 하나로 말년에 지독한 고독의 감옥에 갇히게 된 어느 71세 아버님의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프랜시스 베이컨과 다산 정약용이 전하는 말년의 복을 지키는 침묵의 기술,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71가 된 최 선생님은 평생 교육자로 헌신하며 자식들을 모두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 믿었죠. 명절에 자식들이 모이면 아들의 사업 계획에 훈수를 뒀고 며느리의 살림 방식에 사사건건 개입했습니다. 내가 다 너희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은 최 선생님이 습관처럼 내뱉는 면죄부였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최 선생님은 늘 주인공이어야 했습니다. 친구가 새로 산 차를 자랑하면 그 모델은 연비가 안 좋아라며 초를 쳤고, 손주 자랑을 하는 친구에겐 우리 손주는 이번에 전교 1등을 했네라며 은근히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이것이 당당함이고 열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주변의 공기는 조금씩 차갑게 식어갔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제발 그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라는 원망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작년 연말 고등학교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선생님은 그날도 자신의 건강 비결을 장황하게 설명하며 최근 건강이 나빠진 친구에게 자네는 젊어서 너무 나태하게 살아서 그런 거야 라는 뼈아픈 실언을 던졌습니다. 순간 수십 명의 친구가 모인 단톡방은 정적이 흘렀고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최 선생님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다른 친구들이 새로운 비밀 채팅방을 만들어 나가버린 것이죠. 뒤늦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것은 아들의 차가운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도 아버지랑 대화하는 게 숨막혀요. 아버지는 조언이라고 하시지만 저희에겐 늘 비난처럼 들리거든요. 평생을 존경받는 스승으로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불편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는 진실 앞에 최 선생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지독한 고독의 끝에서 우리는 근대 철학의 거장 프랜시스 베이컨의 통찰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지혜를 기르는 잠이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탕진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지혜를 저축한다. 베이컨은 인간의 뇌가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며 내뱉는 자랑과 참견이 결국 자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컨의 눈으로 볼 때 최 선생님은 자신의 내면이 비어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쏟아낸 것입니다. 베이컨은 조언합니다. 당신의 입술을 당신의 지혜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삼아라. 특히 나이 들어 내뱉는 섣부른 조언은 상대방의 영혼에 독을 뿌리는 것과 같다. 이제 당신의 지식을 뽐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베이컨의 말처럼 침묵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먼저 쉬게 하십시오. 당신이 조용해질 때 비로소 타인의 진심이 들리기 시작하고 당신의 말은 비로소 보석 같은 무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최 선생님은 서재에서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을 접하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결심을 하셨습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반드시 10번을 생각하라. 말이 새어나가는 것은 복이 새어나가는 것과 같다. 최 선생님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3가지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첫째, 자식의 인생에 물음표만 던지고 마침표는 찍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즘 어떠니? 라고 묻기만 할 뿐 이렇게 해라라는 명령은 지워버렸습니다. 둘째, 친구들의 자랑에 진심 어린 박수만 치기로 했습니다. 내 손주가 1등 한 것보다 친구 손주가 건강한 것에 더 크게 기뻐해 줬습니다. 셋째, 왕년의 명함은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내가 교장일 때는 일하는 말을 멈추고 오늘 날씨가 참 좋네라는 현재의 소소한 대화로 채웠습니다. 이렇게 침묵의 수행을 한 지 반년이 지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명절에만 겨우 오던 아들이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먼저 찾아오고 단톡방 친구들이 최 교장, 자네의 따뜻한 한마디가 그립네라며 다시 모임에 초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미천으로 근, 과, 검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물질적인 검소함보다 말의 검소함을 더 강조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곧 인격을 아끼는 것이며 나의 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다. 다산의 가르침에 따르면 노년의 품격은 내가 가진 것을 떠벌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조용히 품고 있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다산은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위험 있는 사람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주변을 압도한다. 여러분,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그 조바심을 다산의 침묵으로 다스리십시오. 당신이 겸손하게 자리를 지킬 때 당신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그늘이 됩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도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았던 비결은 바로 이 말의 검소함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입을 닫고 마음의 곳간을 채우는 것, 그것이 70세 이후 당신이 가져야 할 유일한 자산관리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70세가 넘으면 결국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화려한 이력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라는 향기입니다. 내가 내뱉은 자랑 한마디는 먼지처럼 흩어지지만 내가 참아낸 인내 한마디는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인연들의 목마름을 채워줍니다. 오늘 밤 거울 속에 당신과 눈을 맞추고 가만히 입술을 어루만져주세요. 그동안 참 많은 말을 하느라 수고했다. 이제는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고요해지자 비로소 입을 닫고 침묵의 미학을 실천할 때 당신의 노후는 그 어떤 수다스러운 모임보다 풍요롭고 위엄있게 빛날 것입니다. 지혜의 서재는 당신의 품격 있는 홀로서기를, 그리고 침묵으로 완성될 당신의 찬란한 말년으론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오늘도 오롯이 당신으로 충만한 평온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